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한번 아라시야마의物件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상세한 그 자료라든지 그런 걸 안 보여드리고 그냥 일단은 물건 내부만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그 물건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물건의 자료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이 물건이죠. 조회수 104회밖에 안 나온 이 물건에 대해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통 대부분 부동산의 회사들은 이렇게 주소라든지 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어디인지 면적, 평수,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찌라시, 광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현재 가격은 680만 원, 680만, 6,800만 원이죠. 여기서 대부분 세금이라 취득세, 소득세, 중개수수료 같은 거 하면은 대충 한 20% 정도, 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의 구조는 나나케이, 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게 저도 정확히 일본 같은 경우는 방 구조를 산 LDK, 산 DK 이렇게 표시하는데 정확히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충 나나라는 것은 일단 방의 개수고요. 나나 K가 방이 7개 있다는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게 총 합쳐서 7개죠. 보통 뭐 보통 이런 마돌이 이런 구조라면은 보통 나라 DK D가 다이닝인데 이게 다이닝이라고 다이닝그 거실 정도의 면적이 되면은 보통 나라 DK라고 보통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적게 생각했는지 D는 안 붙였네요. 이렇게 정확한 그런 기준은 잘 몰라가지고 보통 부동산 회사에 따라서 부동산 회사 각자의 룰 정확한 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산 LDK, 연 LDK 이렇게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산 LDK 같은 경우는 주방이 딸린 거실이 같이 있는 게 L 리빙그라고 하고요. 떼산 3개의 방이 있는 거실, 복과 거실이 같이 있는 3개의 방, 산을디케일이 가장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라시야마요.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거의 무조건 아라시야마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땅 면적 같은 경우는 51제곱미터네요. 약 15평 정도에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48제곱미터니까 약 15평 정도 되네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시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가이카 크이키, 시가지, 시가지가 있고, 초세 크이키라는 조정구역이 있어요. 보통 땅값 같은 경우는 조정구역보다 이렇게 시가이카 크이키라는 곳이 좀 더 비싸고, 재건축하는데 제한이 없어가지고 이쪽을 좀 더 많이 많이 찾고 있는 경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다양한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제 인상으로는 후쿠야 부동산 지금 이 광고 종이가 후쿠야 부동산에서 받은 건데 후쿠야 부동산 꽤 저는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예요. 이게 이 표를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회사나 약간 조그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안 적혀 있는 내용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지금 여기 자료 같은 경우는 꽤
세세하게 다 적혀 있어가지고 꼼꼼히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設備 설비라는 곳에 뭐 공영수도, 뭐 하수도, 뭐 배수구, 뭐 도시가스, 전기 이렇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공용수도하고 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뭐 도시가스 있으니까 뭐 가장 베스트 접근인 것 같네요. 뭐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꽤 주의할 점이 뭐 제가 한국 보도서를 거의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면도로 접도라고 하는데 접도가 그 공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도로 뭐 사도라고 하죠. 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도 같은 경우는 뭐 최악 같은 경우 사도에 본인이 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최악 같은 경우는 그 길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죠. 그런 뭐 제약이 꽤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도를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 같고 뭐 봐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다 공도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수도, 뭐 하수도를 전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리스크는 좀 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시료를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꽤 넓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역시 물건을 봐야 잘 알죠. 뭐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기 물건명 같은 거 보면 이게 중고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고 테라스 하우스가 어떤 거냐면 테라스 하우스 이게 연동주택이라고 그림으로 보시면 가장 잘 설명될 것 같아요. 테라스 같은 경우 테라스 하우스라면 이렇게 옆집 벽이나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약간 일본에서는 테라스 하우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게 벽이 각자 따로 있고 뭐 땅도 각자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뭐 이戸建て뭐 단독 주택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이게 붙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테라스 하우스 연립주택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뭐 장점 연동주택에 뭐 제가 많이 물건을 보지 않았지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어,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보다는 어, 건물이 기울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 기울기가 꽤 발생하기 드문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 그냥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한쪽만 혹시 살짝 가라앉더라도 이 꼭지점이 뭐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기울기 쉬운 경향인 반면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에 이렇게 같이 서로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좀 땅이 그렇게 기울는 경향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장점이면 뭐 장점으로 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일본 부동산의 뭐 광고, 찌라시라고 하죠. 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뭐 저는 처음 이렇게 받아보았는데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포터, 뭐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주변 환경은 어떻고 슈퍼는 뭐 어떤 게 있고 이런 조사를 해서 주더라고요. 저는 살짝 깜짝 놀랐는데 이런 리포터를 찾아서 준 부동산에서는 진짜 이렇게 후쿠야 부동산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좀 감동을 살짝 했죠. 뭐 전반적인 그게 아니에요. 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뭐 이용 약관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스킵하고 여기 보시면은 와 이렇게 보시면 진짜 꽤 상세하게 적혀 있죠. 여기까지 봐야 하나라는 그런 항목까지 이게 딱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가장 근처에까지, 입구 출구까지 도보 거리 380m, 슈퍼까지의 거리는 약 2km. 내과마다의 거리는 병원이죠. 내과마다 거리는 내과까지의 거리는 1.6km. 기후 저는 약간 놀란 게 있는데 이 미도리가 녹색이란 뜻이거든요. 최근에 도시에 사신 분들은 꽤 녹색 자연 환경 그런 거 꽤나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녹색이라는 그런 그 항목이 있어요. 녹색이 어떤 거냐면 반경 1km 범위에 녹색이 약 몇 퍼센트 있는지 아마 이게 위에서 봤을 때의 기준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 30%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 점이 물건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약 반경 1km 안에 녹색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 조사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반경 5km라면 약 1km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약 녹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꽤나 도시 완전 도쿄나 오사카나 그런 도시 가면 좀 더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자료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네요. 네, 본 물건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반경 5km의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같으면은 교통이네요. 교통 버스라는 게 걸어서 몇 분 정도 걸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거네요. 슈퍼 같은 경우 쇼핑몰 그냥 백화점 약간 큰 슈퍼죠. 홈플러스나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학교 꽤나 중요하죠. 공용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시청 공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는 분들에겐 진짜 적합한 레포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좀 나와있죠. 이게緑가 녹색 부분이 거의 0%는 주택가가 즐비하고 있는 도쿄 에도구네요. 꽤나 완전 중심지죠. 그 같은 경우는 거의 0% 거의 녹색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30%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무를 많이 세워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고 90%가 완전 거의 밀림이죠. 나가놓게 제가 저번에 살았던 곳인데 완전 녹색밖에 없는 곳이죠. 지금 90% 80% 약 60% 이상 60% 이상 약간 좀 산간지방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시내에 살고 있는다면 한 많아야 30%고 한 10%에서 20%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 부동산을 가면 어떤 자료를 받고 어떤 어떤 자료를 받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 월세 시세를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자료가 이렇게 있네요. 솔직히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안 믿어요. 그냥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은 꽤나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솔직히 신빙성은 아직 떨어지고는 있어요. 여기서 약 많은 정도를 빼면 좀 더 실제적인 월세
시세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보더라도 거의 꽤 많이 괴리가 나타났던 것을 좀 제가 좀 살펴보았고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직접 본인이 찾아